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 광고 2개 들으시고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에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이동량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우선 과천대로와 또 이어지는 동작대로 상황을 보면 남태령역에서부터 경문고등학교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양재대로 서남나들목에서 양재 화물터미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 쪽으로 수서나들목에서 탄천 일교 구간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동북지역에서는 종로가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4가에서 2가 구간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도봉로는 도심 쪽으로 쌍문역 부근 잠깐 주춤하고 있고요. 이후로 동서문로가 기름교에서 한성대 입구역까지 쭉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성산로가 사천고가에서부터 연대 앞 삼거리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반대쪽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노원교에서 월계일교, 중랑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면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젯밤 미국 증시 또 내렸죠?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투자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상승대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커지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6일 현재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99.89포인트, 0.60% 내려서 16,268.99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70%, 나스닥은 1.43%나 내렸습니다. 미국의 내부구제 주문은 전월보다 2.2% 증가해서 시장 예측치인 0.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침범을 계속할 경우 추가로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 말 한마디가 주가를 폭락을 시켰군요. 이 나스닥은 근데 왜 이렇게 낙폭이 큰 겁니까? 네, 나스닥은 주로 기술주, 바이오주 등이 모여짓는 시장인데요. 어제 마감된 지수가 4,173.58입니다. 2000년 버블 붕괴에 의해 13년 만인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4,000원이 넘었고요. 올 들어서도 5% 안팎 추가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부터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바이오테크, 또 IT, 소셜미디어 관련주들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가상현실 기기 벤처인 오큘러스 VR을 20억 달러에 인수하다고 밝힌 페이스북은 6.63%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나온 이 1인당 국민소득, 이걸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통계가 재작년에 22,700불, 그리고 작년에 24,000불 정도로 추정된다, 이랬는데,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 1인당 국민소득이 26,000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년 만에 3%대로 회복하고요.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26,000달러를 넘었습니다. GDP 성장률은 2012년에 2.3%보다 0.7%포인트나 높아졌고요. 또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도 전년보다 1,509달러나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성장 요인을 분석해보면
주로 수출과 건설 투자가 이끌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2.0%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체 성장률뿐 아니라 정부 소비 증가율 2.7%도 보다도 밑돕니다. 또 여기에 실비 투자는 오히려 1.5% 감소를 해서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때문에 그 가계 주머니 사정을 알 수 있는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PGDI라고 하는데 예. 이건 14,690달러로 전년보다 1,020달러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까 일자리와 소득이 늘지 않고 소비가 부진해서 성장률이 낮은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1인당 그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이 PGDI도 작년도에는 13,150불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네. 이미 자체 수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이 통계를 예. 놓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통계를 하는 방법을 좀 고쳤습니다. 한국은. 예, 그렇군요. 예. 뭔가 있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일제히 달라진 건데, 그러면 좀 달라진 것도 왜 달라지는가를 좀 상세히 항상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데, 다음 기회 한번 해 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건설 투자가 늘었다고 전해주시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면서 아파트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돼서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요. 네, 국토교통부가 어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2,391가구로 올 1월보다 10.6%, 6,185가구나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2006년 2월 이후에 반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줄어든 거는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는 가운데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팔려나가니까 건설사들은 다음 달 대거 신규 분양에 나섭니다. 4월에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약 2배가량 증가한 물량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3,000가구가 일반 분양되는 등 수도권에서만 40가구가 분양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명품 좋아하는 것은 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 루이비통 등 명품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죠? 네, 이번 달부터 200만 원이 넘는 해외 고가 핸드백 등에 대해서 사치세 개념의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판매가 줄까 이렇게 고민도 될 법한데, 명품 업체들은 오히려 개별 소비세를 이유로 가격을 훨씬 더 올리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어제부터 국내 제품 가격을 최대 12% 높였는데요. 평균 인상률이 7% 정도입니다. 이에 앞서서 에르메스는 지난 1월에 가격을 평균 4.6% 올렸고요. 프라다와 샤넬, 또 페라가모 등도 지난해 하반기에 일부 제품값을 5에서 20%까지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품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명품 업체들이 배짱을 부르면서 올리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예, 그런가 하면 우리 농가는 또 뚝뚝 떨어지는 양파값 때문에 울상이라는데, 예, 어떻습니까? 네. 여보세요? 예, 우리 농가가 예. 이 양파값 이 하락으로 그렇게 울상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풍작으로 양파 재고가 쌓이면서 현재 가격이 1.5kg당 950원, 지난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해 양파값이 높게 형성되면서 농가에서 재배 면적을 늘렸고요. 또 따뜻한 겨울 날씨에 작황이 좋아서 공급이 넘친 겁니다. 배추와 당근도 같은 처지인데요. 배추는 지난해 가격의 30% 수준, 또 당근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비축을 하거나 산지 폐기 등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양파, 당근 등이 건강에 좋은데요. 많이 소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법원이 최근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을 음란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악성 댓글을 음란물로 판단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더욱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처벌이 이루어진 것에 이의가 있다고 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음란 악성 댓글을 추방하자며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내는 건 평범한 우리들의 엄마들이었습니다. 이번 고발을 주도했던 커뮤니티 발자국의 전수진 대표에게 직접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목소리가 아주 맑으신 분이군요. 우선 이번 판결이 나오게 한 고발을 하게 된 게 2012년 7월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당시 예주에 4살 된 여자아이 성폭행 사건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발한 건데요. 모임을 만들어서 회원들이 고발한 것이죠. 몇 분이 참가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2012년 7월 말에 제가 네이버에서 예. 4살 어린 성폭행 사건의 기사를 봤었고요. 그리고 소송을 한 시기는 2012년 9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 1071명의 회원분들이 함께 공동 고소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1071분이 이 고발을 한데 참가를 해 주셨다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적용된 제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제목이 적용된 그 음란물포가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그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그 음란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그러니까 내용행위로 해가지고 두 가지 제목을 고소장을 제출했었고요. 이제 결국은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발은 그 음란물 유포죄,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음란행위. 음란행위로. 예, 이 두 개로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 네네. 검찰이 구의학식 벌금을 적용해서 법원에 넘긴 것은 음란물 유포죄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음란물로 판단받은 이 악성 댓글, 뭐 방송에서 직접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그 나쁜 것이었던 모양이죠. 네, 지금 방송에서 옮길 정도로 예, 너무나 심각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아주 뭐 약한 수의 것들만 말씀드리면 나도 해보고 싶다, 부럽다라는 얘기, 아동 성폭행 자체에 동조하거나 아이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 아동을 조롱을 하고 네네. 당연히 처벌받아만 했군요. 그런데 이제 그 글을 쓴 사람을 정확히 잘 몰랐을 테니까 이 특정해서 고발을 하지 못하고 이런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고발하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포털 사이트들이 수사 당국에 이런 댓글을 쓴 사람들의 아이디 제공을 꺼렸다면서요? 네, 초반에는 왜냐면 이제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디 정보를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받아서요. 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당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회원과의 소송선에 휘말려서 아이디를 영장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장 발부를 해서 이제 아이디 제공에 따른 그 개인 정보를 다 받았었죠. 예. 이 뭐 피해 당사자가 만약에 그 고소를 했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을 텐데 이 제3자가 네. 고소하니까 이 참 차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하신 게 너무 참 네네. 차관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혹시 네네. 커뮤니티 안에 법률 전문가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이거를 고소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제목을, 저희도 이제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 회원분의 그 남편분이 변호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 그 남편분을 통해가지고 초반에 어떻게 고소할지 많이 자문을 받았었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속한 그 법무법인에서 저희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번에 음란물 게시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21사람인데 전부 다 약식명령,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재판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네네. 뭐 이것도 하나의 재판입니다만 검찰이 이제 벌금을 이렇게 매겨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넘기면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1명이 다 처벌받았죠. 벌금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21명이 전부 처벌받은 건 아니고요. 예. 총 중앙지검에서 진행된 그 총 8명의 예.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고요. 8사람이 벌금 받았군요. 예, 맞습니다. 벌금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네네. 악성 댓글 하나 쓰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받는 네네. 거. 앞으로 참 조심들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데. 예,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2012년 9월 21일 날 중앙지검에 이제 수장을 제출했으니까 예. 이제 지금까지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수사가 한 1년 정도 걸렸었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된 게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시고, 예. 네네. 또 글을 쓴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거꾸로 공격을 받거나 뭐 욕설을 네네. 듣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여성단체가 아닙니다. 30, 예. 40대 아이를 둔 부모님, 그리고 이런 아동 성폭력에 분노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소송 기사가 나고 난 뒤에는요, 일부 네티즌들이 저희를 페미니스트 단체나 아니면 뭐, 할 일 없는 아줌마들이 별 소송을 다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반에 발자국 카페에서 그 회원들의 제안으로 아이들 발에 밟지 마세요, 지켜주세요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 회원들이 올린 사진을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간 음담 패설에 소재로 삼은 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현재 발자국 회원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 1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아, 엄청나군요. 예. 제가 그 문자로 올라온 질문들을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012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자국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랬거든요. 발자국 무슨 뜻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런 아동 성폭력에 대해 대부분 외면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싶은 소재중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애기이고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선한 발자국을 떼자라는 의미로 해서 발자국으로 저희가 지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음란물 추방 운동은 계속 하실 거죠? 네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사례를 만든 거니까요. 예.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고발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발자국을 겁내서라도 이 나쁜 네. 음란 댓글은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수진 아동 성폭력 추방 커뮤니티의 발자국 대표였습니다. 예, 문자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죠. 5788님, 이번 기회로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정신 좀 차렸으면 특히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은 우리가 평생 돌봐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세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예, 전직의 출발사진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심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 정우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예,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조회. 어제 하루 종일 포털의 검색어에 오른 말이죠. 청취자들 중에서도 SK텔레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떤 통신사든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확인 사이트에 보상금이 나왔는데요. 막상 피해자들은 보상금이 너무 작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 SK텔레콤의 위자료 10만 원을 청구한 변호사가 있군요. 통신장애와 관련한 첫 소송입니다. 당사자인 권성중 변호사 연결을 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중 변호사입니다. 예, 보상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아, 예, 저 어제 확인해 봤는데요. 예. 그 LT 전국민 무한 69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본 보상금이 1,828원이고 그 직접 피해 보상금 4,150원이라서 5,983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6,000원 가까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큰 돈 받으셨습니다. 예. 예. 보상금 책정이 어떻게 정해졌다 합니까? 아, 일단 뭐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SK 측에서는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그 보상 금액을 책정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원대에서부터 수천 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뭐 전 국민 85 요금제를 사용하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300원 정도 책정된 것 같고요. 예. 뭐 6.2 요금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683원, 그리고 뭐 LT 요금제 중에서 가장 아래는 3, 4 요금제는 한 1,130원 정도 이렇게 책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한 1,600원 받겠군요. 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이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 원으로 보고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약관에 기재된 6배 이상의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왜 그게 지키지 않을 거야? 예, 일단 저 SK 사장이 저번에 21일 날 기자회견을 할 때는요. 뭐 2,700만 고객 전부에게 별도의 청구 없이 하루 이용 요금을 면제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또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560만 가입자한테는 뭐 약관에는 6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바가 있어서 소비자들은 뭐 나름 좀 더 많은 금액이 보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300원서부터 몇천 원 수준에 이르게 되니까 좀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언론을 보니까 이번 SK텔레콤이 총 부담하는 금액이 엄청나더군요. 뭐 워낙 가입자가 많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 권 변호사님께서는 지난 20일 SK텔레콤에 위자료 10만 원을 청구하신 건데 10만 원 산정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일단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평소에 핸드폰을 통해서 사건 상담도 하고 수임도 합니다. 근데 그 장애가 발생한 당일에는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그 5시간 반 동안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뭐 전화를 전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기준을 뭐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위자료를 산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10만 원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한 1,000만 원 정도 하셔서 이제 좀 긴장을 시켜야 되실 텐데. 예, 통신장애와 관련한 첫 소송이었는데 어떻게 소송 내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일단은 저는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 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소송을 냈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통신 시장은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 소비자는 한낱 개미에 불과한데 개미도 저항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좀 치사한 이유를 들자면 제가 5시간 반 동안 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을 결국 위자료로 청구하게 됐습니다. 예. 이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제법 많이 있죠? 근데 제가 혹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예. 통신 장애 사태가 있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예. 미국에 있는 몇몇 친구들한테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예. 있었으면 벌써 다 알게 됐을 텐데 아직까지 모르는 거 보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인터넷에서 다른 외국 사례를 찾아봤는데 아직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예, 이 통신장애는 이제 없었지만은 예. 어떤 이제 공공 어떤 행정 행위 이런 데서 예. 사소한 실수가 있으면 즉각 책임 다 소송이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죠. 그 금액이 예. 크지 않더라도 우리 돈으로 예, 10만 원, 50만 원 이렇더라도 일단 예. 징벌적 의미에서 다들 소송을 하는 예가 굉장히 많은데 예, 우리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마 거의 최초는 아닌 것 같고 한 두세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권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소장 전문을 올려놓으셨다는데 혹시 집단 소송 또 맡으실 생각입니까? 아니, 저는 집단 소송을 막기 위해서 소장을 공개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그런 뜻으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예. 혹시 이제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집단 소송도 예. 하실 수 있겠죠? 예,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피해 입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일단은 사실 저번에 대리운전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딱 자기네들 손해를 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신적인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기존에 받았던 수임 사건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시간대별로 나눠서 그렇게 또 기본적인 재산상 손해를 주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권승중 변호사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방금 제가 인터뷰한 그 내용과 같습니다. SK텔레콤 통신장애에 대한 소비자 공동대응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 반경까지 2,700만 가입자를 자랑하는 SK텔레콤의 통신장애가 생기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된 세상인 것을 실감했다 할까요? 이튿날 언론들은 통신이 마비되자 삶도 마비됐다. 이런 식의 제목을 봤습니다. SK텔레콤은 보상을 약속하고 보상금 조회 시스템을 25일 오후 6시부터 시작했지만 대부분 이용자들은 1,000원 안팎의 보상금에 그칠 것 같습니다. 당장 택배기사와 대리운전 종사자 등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SK텔레콤 측은 생계지장자들에겐 별도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증하는 않은 것 같군요. 관련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안진걸 차장님 또 저는 다행히 50%를 넘긴 시장지배적 사업자 SK에 포섭이 안 되고 제일 3위 사업자인 U+를 쓰고 있는데 또 재벌이지 않습니까? 예. 2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5대 3대 2 구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SKT, KT, U+인데 이번에 SKT에서 KT나 U+ 가입자들은 전혀 이제 보상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 중에도 그날 SKT 가입자한테 아주 중요한 약속 또는 개인적으로 절박한 기다림 또는 사업 관계 미팅들이 있었는데 큰 낭패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쟁점이 되겠군요. 예. SK텔레콤은 SK텔레콤끼리만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LG U+하고도 통화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사가 SKT에 전화할 때 SKT가 수익을 거둡니다. 그 타사 접속료라는 걸 받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보상을 결정을 하고 SK텔레콤도 이제 엄청난 사실 타격을 입고 돈을 많이 쓰는 건데 어제 조회 시스템이 그저께 가동이 되니까
지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마구 터져 나옵니다. 내 뭐 예. 천원 이거 받으려고 하느냐, 2,000원 받으려고 예. 하느냐 이런 불만들인데 그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약관에는 6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약관이 근데 묘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배를 10배로 한다니까 많이 배상해 주는 것 같은데 보상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매달 쓰는 한 달치 평균 요금의 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요금하고 정액 요금제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을 썼던 소비자들의 기준이 아니라 한 달에 11,000원 정액 요금 기본 요금액 있는 사람 그걸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금액 확 줄어드는데 예를 들면 11,000원 요금제인 경우에 366원이 이제 보상금으로 나오는 거죠. 30분의 1로 나누니까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아까 공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 헷갈립니다. 어떻게 근데 일단 560만 명은 그날 저녁에 아예 가입자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확인이 안 된 560만 명이 뭐냐면 전화하면 결번으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황당한 사태인데 이분들한테는 한 달치 요금의 8% 정도를 보상해 준다는 것이고 가입자 확인은 됐는데 통화했더니 뚜뚜뚜뚜 신호만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들은 한 달치 요금 중에서 하루치만 빼준다는 건데 그게 기본요금이나 정액요금제의 3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366원, 3, 4요금제의 경우는 1,000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10배를 받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제 전원책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제 오늘 뭐 대단한 화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또 전화 한 번 또 오고 가지 않은 사람들 또 사실은 그 하루치를 보상받는 것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기본요금에 아니 그 표준요금제 그러니까 기본의 30분의 1.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언론에서도 보상금 이렇게 얘기하고 SK텔레콤 측도 보상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배상금이 맞겠죠. 손해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이라고 뭐 해야 되겠죠. 제가 보통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이라고 하고 뭐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는 보상이라도 하는데 이 경우는 꼭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약관에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약관을 위배한 과실로 인한 이제 손해를 입힌 거니까 맞습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이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이 이번에 이제 SK텔레콤 통신장애와 관련해서 소비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이? 지금 우리 이제 소비자들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아까 인터뷰하신 공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 지식이 이제 해박하신데 보통 이 소비자들은 만원 안팎 또는 뭐 이런 대리기사들이 입은 피해는 조사해 보면 그날 하루치 일당을 날렸거든요. 6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뭐 6, 7만 원 정도 6, 7만 원. 이제 한 베테랑들은 한 7, 8만 원, 8, 9만 원 날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하기가 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변호사님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소비자원에 보면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라 해서 50명만 모으면 신청할 수 있고 50명이 정 안 돼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이 제도를 알면도 잘 이용하지 않은 건 이제 소비자원이 좀 소극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라는 지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참에 소비자원이 좀 소비자들 편에 서서 제대로 좀 배상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SKT 가입자, 또 KT U+ 가입자 각각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지금 50명 안팎을 지금 모으고 이제 다 모이는 대로 다음 주 초에 일단은 제가 이제 선도적으로 제출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상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로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이거든요. 제가 방금 이제 나온 얘기가 택배기사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피해자는 SK텔레콤에서 별도로 접수를 받겠다. 이러면 제가 이제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문자들이 올라와 있는 중에 택배기사 문자도 있군요. 5121님.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이번 통신장애로 일하는데 너무 큰 불편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이 이 정도라니요. 또 그리고 2012님. 차라리 10배 보상한다고 이야기하지 말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 이 10배 배상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도 좀 큰 실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쟁 조정 이제 하시게 되면 그 이제 제법 그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뭐 비용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단 소송은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모아가지고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모으는 과정도 엄청 오래 걸리고 소송도 한 1, 2년 걸리는데 이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은 접수하면 뭐 한 달 정도에 소비자원이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별도로 들지가 않습니다. 뭐 NGO들이 예를 들면 뭐 약간의 실비는 NGO들이 알아서 시민단체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50명 모으는 대로 먼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일반 소비자들도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조정이 안 된다면 이 소송까지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원이 최근에 저희가 집단분쟁 조정 신청한 걸 분석해 봤더니 소비자들 편에 안 들어준 사례가 몇 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리기사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이면서도 또 사업자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원은 순수하게 소비자만 번나는 그런 견해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억울한 분들은 기각이 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공 변호사님 소장 같은 것도 참조해서 저희가 바로 또 만약 기각되거나 또는 또 다른 이런 예를 들면 오늘 많이 소개 안 했는데 피해자 중에 이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시는데 주문을 SK 핸드폰으로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 아예 그 유선자를 안 놓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도 하룻밤 영업에서 한 10만 원, 20만 원 최소 이렇게 날렸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모아서 만약에 집단 분쟁이 기각되거나 여의치 않으면 바로 집단 소송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소비자원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예. 뭐 가서 일반 법원의 재판처럼 양쪽에 가서 그 주장을 하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들이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이제 법조인들도 예. 계시고 뭐 사회에 이제 신망 받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재판이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다만 양측이 조정을 이제 이렇게 합의하지 않거나 일방이 거부하면 뭐 조정이 성립이 안 되고 이제 별도의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나 다른 이제 사회적 교섭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SKT하고 이제 또 별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SKT도 적극적으로 자기들 할 테니까 NGO들이 도와달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희한테. 그렇다면 소비자원에 신고한 건 신고한 거고 소송까지 안 가고 SKT가 시민단체들이나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요구를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핵심되는 건 약관에 그냥 기본요금이나 정액요금의 30분의 1 또는 뭐 하루치 그렇게 해서 8% 한 달치에서 8%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관념은 기본요금이나 정액요금이 아니라 한 달치 평균 통신요금에서 깎아주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 그 기준으로 상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분명히 근데 지금 SKT가 제시한 보상 조건에도 이제 만족하고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소비자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제외하고 별도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룰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보상한다. 이런 부분은 소송에 가지 않고 이른바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원의 소송보다는 이런 소비자원에서 조정으로 양쪽이 다 원만히 만족을 하면. 예, 그게 제일 좋겠죠. 낫고요. 예. 이 최근에 있었던 카드 3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 피해자 공익소송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 소송은 뭐 우리 청취자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카드 3사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데 한 대여섯 건의 공익소송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금융소비자연맹에서도 저희는 이 카드 3사 모두로부터 정보를 유출된 피해자들만 별도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롯데, KB, 농협 다 동시에 유출된 분들인데 지금 이제 1심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좋은 그동안 이 정보 유출 소송에서 대부분 소비자들이 패소했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자원이나 법원이 쉽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누가 보기에도 분명히 피해가 있고 큰 불안이 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번에 네이트가 해킹됐을 때 20만 원 배상하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1인당 5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제 승소 판례가 남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뭐 변호사 사무실의 NGO를 통해서 다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게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쉽게 말하면 위자료 20만 원, 50만 원. 이것보다는 이것이 이제 유출됨으로써 맞춤형 보이스피싱 그리고 스미싱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거든요. 근데 그러한 손해는 이 카드 정보 유출과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범인이 잡혀서 내가 저기서 정보를 훔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범인도 누구누구 정보를 하는 건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뭐 1,000만 건, 2,000만 건의 정보를 막 유통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국민들 치면
막 그게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까지 이렇게 2차, 3차 유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큼 소비자원이나 법원이 이런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실 통신 3사 아까 공 변호사도 말씀 잘해주신 독과점 형태에서 막대한 순이익을 거둬들이겠거든요. SK텔레콤은 뭐 연 2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입자들을 확인하는 모듈 장치 그걸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이게 사고가 났다는 건 기본적인 투자도 안 했다는 지금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개인정보 보호도 안 해주고 가입자 확인 장치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원이나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계속 호소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하여튼 이 위자료든 뭐 다른 손해든 어떤 이제 청구 소송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가장 편리한 것은 역시 조정 신청이겠죠. 조정이 제일 편리하고 간단하고 돈도 안 드는데 조정이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집단소송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소송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빨리 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 요건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내용이 있었고요. 있었죠. 새누리당 의원도 이미 내놨고 야당이나 시민단체들도 다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누구나 그러니까 한 명이 대표로 소송을 하면 누구나 그 동일한 피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지금 5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에서 좀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외국만 하더라도 다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한 사람이 예컨대 내가 뭐 이런 일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 판결에 맞춰서 다 이제 배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피해만 입증이 되면 빨리 우리 전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나서서 같이 저희가 공익적인 캠페인이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좌우 보수 신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고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소비자들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자기들의 권리를 찾고 피해를 그냥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 우리 소비자들이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이른바 호갱이라는 뭐 폭리에도 당하고 담합에도 당하고 사기에도 당하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우리 소비자들도 스마트해지셨고 우리 국민들의 민도도 굉장히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부당한 일, 그다음에 아주 황당한 일 당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이제 문화가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변호사님들이 많이 늘어나셨는데 이 늘어난 변호사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공익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부당한 일을 겪게 되면 무상으로라도 나서서 하겠다라는 변호사님들 많이 나섰고 또 예전에 비해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이제 민주화된과 동시에 이런 국민들의 권리를 찾는 다정다감 활동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예전에 비해서 내가 다 하고 말지 귀찮은데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그리고 나라도 나서야지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좋아하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점점 발전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근데 아직 정부나 기업의 마인드가 그걸 못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과 제도가 아직도 그런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우리 국민들의 당연히 그런 합리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응당한 보상 같은 게 아직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일각에서는 이 집단 소송이 너무 남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식도 역시 있습니다. 아주 뭐 사소한 데에 대해서 전부 다 협상으로 다 끝낼 수 있는 걸 일부러 또 소송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또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송 남발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소송 정말 공익소송 많이 했지만 정말 실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중재 절차나 조정 절차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도 설령 혹시 국민들이 너무 열받고 억울하지 많았고 남발된다 해도 법원에서 무조건 다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또 최종 균형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또 알면 또 남발했던 소비자들이 또 이렇게 주춤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들이나 소비자가 많이 기만당했는데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는 좀 남발해도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 잘 보장될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8751님 재밌는 글을 하나 보냈네요. 이런 소송 진행하다 보면 기업에서
회유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리는 없겠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엔 나로 난 앞으로 지프로 나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지프로2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태경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80번째 주인공 김태경 씨가 만드는 빵.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요사이 우리 사회 화두가 규제 실패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꺼장토론까지 했죠. 그런데 규제학회가 의원 발의로 작년까지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규제를 줄인 것이 75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규제들을 평가해보니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그 역시 포퓰리즘이며 그런다고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한 사람들은 당시 바보가 되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선택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쇼핑시장에 상당한 축소마저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는군요.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자고 나섰던 분들도 꼭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든 재래시장이든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현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